진행하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엘프화가 조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 주제는 AI 시대 웹툰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실전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가 주제예요. 원래 처음에는 이 주제를 하려던 게 아니었고, 사실은 AI 시대에 웹툰 작가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좀 더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초대해 주신 승춘 교수님께서 영산대 학생들은 이미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 이미 모든 걸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AI를 사용해서 실전적으로 할 수 있는 팁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관련돼서 아마 오늘 이야기는 AI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외부에는 딱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전적으로 웹툰에 적용하면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실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난이도는 조금 높을 수는 있어요. 아마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엘프화가라는 닉을 쓰고 있고 조지훈이라고 하고요. 웹툰 스케치업 그리고 클립 스튜디오 책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B 프로젝트, 웹툰 상생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3D 모델이랑 윅스, 리텍스트 같은 웹툰 작업에 필요한 툴들을 만들어서 웹툰 작가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웹툰 작가분들은 즐겁게 사용하시고 저도 나름 즐겁게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최근에는 AI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는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로 특이점, 그리고 AI가 대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좀 못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챗GPT 아마 많이들 쓰실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웹툰에 맞게 잘 쓸 수 있을지, 그걸 두 번째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최근 굉장히 핫한 그림 AI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좀 더 웹툰에 맞게, 웹툰에서 항상 AI 작업을 하다 보면 막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특이점. 저희는 지금 특이점 한가운데 있어요. 특이점이 AI가 지금 타임지 표지로 나왔습니다. 타임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잡지죠. 하지만 이번에는 많이들 써보신 챗GPT에 대한 내용이에요. 챗GPT를 통해서 타임지 표지를, 이런 걸, 커버 스토리를 이런 걸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 를 물어보고, 기자가 물어보고 그 내용을 담았어요. 그게 그대로 타임지 표지가 되었습니다. 되게 재밌는 세상이에요. 특이점이라는 건 정확하게는 기술적 특이점, 싱귤러리티라고 하는데, 저거는 수학적 특이점이랑 좀 다르게 기술적 특이점. 처음 시작한 건 존 폰 노이만이라고 꽤 옛날 분이세요. 저분이 되게 유명하신데 세계 천재라고 불리시는 분이고요. 로켓, 원자폭탄에 관련된 작업하셨고, 최초의 컴퓨터 개발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최초 컴퓨터 나왔을 때 컴퓨터보다 더 빨리 암산을 하신 분으로도 되게 유명하세요. 그분이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서도 처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술적 특이점은 사전적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들이 매우 발전해서 인류가 극적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넘어가는 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웹툰 연출을 다들 공부를 하셨겠지만, 독자가 뻔히 알만한 내용, 예측 가능한 걸 드라마틱하다고 얘기를 하진 않죠. 항상 이게 무슨 일이지? 독자가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근두근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두근두근하는 상황이 바로 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특이점 이야기는 최근에 꽤 이슈가 되긴 하지만, 2005년 레이 커즈왈, 이 사람은 미래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 Singularity is Near에서 처음으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특이점의 그래프인데요. 점점 시간이 발전할수록 기술이 빨라지는 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책은 2005년 책이고, 실제로 특이점의 시작은 저기 보시면 2011년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미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죠. 그리고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저기 오른쪽 끝에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2023년이 적혀 있어요. 2023년, 올해죠. 되게 공교롭게도 올해에 대한 예측이 담겨 있는데 올해는 저기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지성, 인간의 지능을 기계가, AI가 넘어서는 순간이라고 올해를 예측을 했습니다. 2023년을. 저는 처음엔 그렇게 빨리 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GPT-4 나오면서 사실상 저 예측이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AI 다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AI가 대체 뭔가 AI를 잘 쓰고 AI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AI가 뭔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AI는 AI 종류는 되게 많은데 지금 이슈가 되는 AI는 신경망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인간을 모방하는 기계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인간의 뇌는 뉴런들의 집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뉴런이 한 1100억 개 정도 뭉쳐서 그것들이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뉴런, 1100억 개의 뉴런을 시뮬레이션 하는 게 AI입니다. 네, 인간의 뇌는, 그죠? 저렇게 생겼죠? 인간의 뇌는 뉴런으로 되어 있고, AI를 알려면 뉴런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 건지도 알아야겠죠. 뉴런은 한번 영상 띄워주실래요? 네. 저게 뉴런이 실제로 움직이는 영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굉장히 활발하죠. 보통 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중간에 있는 것들이 뉴런이고 저 뻗어 나오는 게 시냅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할 때, 학습을 할 때 저런 식으로 뻗어져 나가면서 연결이 되고 그 연결 상태를 우리는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렇게 빠르게 돌아가진 않아요. 보면 밑에 그 숫자가 나오는데 거의 한 100배 속도거든요. 저렇게 빨리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고 저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할 때 저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잠잘 때 혹은 우리가 멍 때릴 때 그럴 때 저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나서 적당한 휴식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어머나. 네. 끄셨구나. 잠시만요. 네. 그거를. 아이고. 여기서 가운데 클릭으로 켜주시면 새로 뜨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인간의 뉴런은 어떻게 동작할까? 인간의 뉴런을 따라한 게 AI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뉴런의 실제로 동작하는 걸 일단 알아야겠죠. 아마 AI를 좀 공부해야겠다,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고 저거 뭐지?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신 적 꽤 많으실 거예요. 저게 어려운 건 아니고 사실 왼쪽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뉴런이거든요. 저 뉴런은 파리부터 인간까지 거의 동일하게 저걸 가지고 있어요. 저게 어떤 식이냐면은 그 수상돌기라는 쪽은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량이 정확하게는 그 전압인데 전기량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얘가 수문을 열듯이 문을 열어요. 그러면 얘가 그 축삭돌기를 통해서 다음 뉴런으로 정보를 보내는 형태거든요. 그걸 계속 반복해요. 예를 들어서 저거를 바나나 뉴런, 바나나를 보면 반응하는 뉴런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바나나를 봤을 때 바나나의 노란색, 바나나의 모양, 바나나의 반점 같은 게 시각 정보로 들어오겠죠. 시각 정보로 들어오고 촉각이나 후각, 달콤한 향기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요. 저 뉴런 안에. 그래서 그 량이 일정 이상이 넘어간다 하면 수문을 열고 다른 뉴런들로 그 정보를 보내요. 쟤는 반응을 하면서 배고프니까 먹어야겠다 뉴런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충분히 익었으니까 저건 냉동 보관을 해야 되겠다 뉴런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저거랑 동시에 반응하는 게 배가 고프네 뉴런이라면 그렇게 갈 거고 배가 고프지 않으면 냉장고로 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뉴런들은 다른 정보들을 받고 그것들을 일종의 그 민주주의 투표, 다수결처럼 진행을 해요.
이 오른쪽에 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걸 그대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입력은 다른 뉴런들에서 들어오는 내용들. 그리고 가중치는 얘를 어느 정도 강하게 인식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바나나 같은 경우는 노란색 바나나도 있지만 약간 초록색 바나나도 있죠. 초록색은 맛은 없지만 그래도 바나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어머나 범위예요. 저기 이렇게 생긴 거 시그모이드 저거는 그냥 합친다는 뜻이에요. 합친다는 뜻이고 활성함수는 일정 이상 넘으면 넘기겠다는 거예요. 저게 AI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AI는 뉴런의 행동을 그대로 흉내낸 게 AI예요. 그래서 AI는 여러분들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공부, 그림을 보고 인체를 보고 공부하는 게 머리에 남는 것처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물론 디테일한 건 좀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그 AI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왜 AI는 그냥 표절이다, 짜집기다, 뭐 예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감성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AI는 인간의 학습 방식을 그대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인간에 대해서, 그럼 인간의 학습은 어떤 것인가, 얘네들이랑 뭐가 다른가를 다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좀 고민을 따로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 뉴런을 시뮬레이션 하겠다. 뇌에 대한 연구가 밝혀진 거는 그 1949년도 정도고, 그래서 이때쯤 뇌를 똑같이 기계로 만들어 볼까는 꽤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왜? 그때는 CPU 방식인데 CPU 방식이랑 AI는 그다지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 되네 가 꽤 길었어요. 그거를 인공지능의 겨울이라는 표현도 썼었고요. 그런데 그래픽카드 GPU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다들 컴퓨터에 GPU 있죠? 보통 게임할 때 좋은 거 많이 사시죠? 갑자기 얘가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그럼 CPU와 GPU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CPU는 원래 그 로켓 발사 계산을 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긴 하나의 계산을 빨리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아까 뉴런도 봤지만 뉴런은 계산은 몇 개 안 하는데 1100억 개를 동시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GPU는 게임, 3D, 특히 3D 쪽을 대표로 계산을 하는 건데 3D 폴리곤 계산은 작은 걸 여러 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왠지 AI랑 맞네가 되면서 다시 인공지능이 부활하고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요새 또 AI, 타임지도 나오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그럼 뛰어난 건가? 그런 고민도, 그런 두려움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성능 면에서는 되게 많이 떨어져요. 인간의 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00억 개의 뉴런, 그리고 그 뉴런끼리 연결되는 걸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시냅스는 100조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AI 쪽에서 이 시냅스 역할을 하는 게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그 지금 챗GPT 3.5가 매개 변수가 1570억 개. 물론 많긴 하지만 AI 그 인간의 100조 개보다는 훨씬 모자라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 엄청 씁니다. 지금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질문 하나 하는데 물 500리터를 써서 그거를 식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뜨겁게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래픽 카드도 좋은 거, GPU, 아까 GPU 쓴다고 그랬죠. GPU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그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학습도 아니에요. 굉장히 편법 많이 쓰거든요. 조금이라도 좀 계산 덜 하려고 편법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게 겨우 돌아가는 게 지금의 AI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인간은 분명히 AI보다 훨씬 뛰어난데 지금의 AI는 인간보다 더 나은 것 같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인간이 지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 지성이라는 게 사실은 생존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 수많은 뉴런들은 거의 생존을 위해서 대부분 써요. 우리가 숨 쉬거나 배고프네?
뭔가를 먹거나 아니면 연애를 하거나 이런 것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뇌를 쓰지 우리가 이성의 뇌를 쓰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뉴런 중에 대부분은 생존, 그리고 그 위에 약간이 이성인 거죠. 이성지성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적은 영역일 뿐더러,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류는 유일한 지성체죠. 그래서 다른 비교도 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돼야 뭔가 개선을 하거나 할 텐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일한 지성체로 쭉 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새로운 지성체인 AI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점 얘기를 했지만 새로울 수밖에 없고 극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네. AI는 종류가 굉장히 좀 많은데 지금 굉장히 다양한 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챗GPT, 라마라고 메타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스테이블 디퓨전은 그림 AI 있죠. 칼로라고 또 최근에 카카오에서 나온 게 있고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좀 집중해야 되는 건 챗GPT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이 두 개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오늘 할 이야기도 얘네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네, 챗GPT는 많이들 써보셨겠지만 대화형 AI고 오픈 AI에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챗GPT 3.5에서 나온 모델이고 지금은 4가 나오면서 또 성능이 확 좋아졌죠. 네,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그게 챗GPT. 아마 다들 수업이든 아니면 그냥 재미로든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4가 나와서 성능이 훨씬 좋아졌는데 이게 아까 2023년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섰다고 그랬죠. 이제 이미지, 음성도 이해를 하고 저 이미지 같은 경우가 냉장고 사진을 보여주고 이걸로 뭐 만들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해준 거죠. 다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 저도 저건 도전 못하겠는데 저것도 상위 10%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MMLU라고 인간이랑 비교하는 벤치마킹이에요. AI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의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또 GPT-5 또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AI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AI, 어쨌든 우리는 AI를 배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써야 돼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모든 AI, 글이든 그림이든 AI는 뉴런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런 특성을 가져요. 가장 높은 확률의 답을 내놔요. 아까 다수결이라고 그랬죠. 다수결을 계속 진행하면서 가장 높은 답을 내놓고 그리고 우리가 질문이든 프롬프트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답을 좁혀요. 그래서 질문이 디테일할수록 나오는 답도 굉장히 디테일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계속 학습하죠. 지금도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학습하고 새로운 걸 얻듯이 매 순간 학습을 하지만 AI는 우리가 학습해라고 시키는 그 순간만 학습을 해요. 그게 꽤 다른데 이런 특성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뻔한 대답을 얘기를 해요. 왜 아이디어라는 건 뻔한 거가 아니라 다들 이 얘기를 할 때, A라는 얘기를 할 때 B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디어거든요. 그런데 AI는 가장 높은 확률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뻔한 대답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를 앞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기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장 높은 확률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환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잘 보이나?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하거든요. 사실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AI는 가장 높은 확률, 그 확률이 99%의 답을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자료가 부족하면 10%, 5%, 1%의 답 중에서 10%를 골라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고 또 길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앞에 내용을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챗GPT로 스토리 같은 거 진행하다 보면 중간에 엉뚱한 소리 막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AI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쉬워요. 여러분들은 AI를
직원처럼 혹은 팀원처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건 그림이든 글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팀원은 되게 똑똑해. 내가 모르는 거 다 알고 굉장히 똑똑하지만 약간 말귀 못 알아듣는 친구 있잖아요. 그 눈치가 전혀 없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눈치가 빵점이라서 대충 이렇게 이거 알겠지 하고 시키면 대충 일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AI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게 될 거고 이 친구에게 일을 잘 시키면 잘 시킬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편해집니다. 네, 개떡같이 얘기하고 개떡같이 얘기하는 거 이런 거죠. 너 그거 다 했어? 대충 다 한 것 같아요. 주변 사람 아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자기들끼리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나중에 일 개판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찰떡처럼 얘기해서 찰떡같이 답을 하는 건 5월 딱 질문을 좁히는 거죠. 아까 질문을 좁혀야 된다고 그랬죠. 5월 10일 A 프로젝트 기획서 진행률 계속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좁혀 나가면 AI는 80% 완성됐고 이미 작업 중이라고 찰떡같이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AI예요. 그래서 AI랑 대화하는 방법을 우리는 사실상 배워야 돼요. 사실 다른 그림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 예전만큼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AI에게 어떻게 대화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사실 이런 건 리더가 된다면, 팀장이 된다면 한 번씩은 다 고민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야 해요. 네, 그럼 어떻게 찰떡같이 이야기를 할지 챗GPT를 이용한 스토리 협업 방법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기본 준비물은 일단 여러분들이 무료로 쓸 수 있는 챗GPT는 3.5일 텐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지금 4가 유료긴 해요. 근데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니까 3.5보다는 4를 쓰는 게 낫고 그리고 한글보다는 영어. 이거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영어로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요청할지 찰떡같이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한글보다는 영어로 대화하는 게 좋고 사실 얘네들이 학습을 영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글로 요청하면 그걸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한글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대화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데이터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어, 물론 영어 구글 번역기 있고 디벨, 팝하고 번역할 수 있는 거 많으니까 적당히 쓰시면 되고 또 구글 시트가 저런 기능을 지원을 하거든요. 한번 저거 링크 클릭해 주시죠. 저건 제가 잠깐 할게요. 네. 구글 시트고 제가 그 스토리 관련해서 입력을 한 건데 여긴 한글이고 여긴 영어예요. 보시면은 구글 트랜스레이트 위셀을 한글에서 영어로 바꿔라 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글로 입력을 하면 이쪽에서 영어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맛 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하면 귀찮잖아요. 또 구글 번역 계속 돌리고 하면 귀찮은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그리고 자료를 여기 구글 시트로 차곡차곡 정리를 하면은 또 되게 편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꽤 괜찮은 팁이 됩니다. 어머나, 프로. 다시. 그리고 쓰면 좋은 게 스토리텔링 프레임워크. 인간은 그 이야기를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도 결국 스토리텔링,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야기를 잘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발전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패턴화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웅의 여정은 아마 수업 때 배우셨겠죠?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재밌게 한다. 과거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거는 프롬의 민담 형태에서도 있고 픽사의 스토리텔링도 공개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잘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프레임워크라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시연을 하면서 쓸 거는 세이브 더 캣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화 만드는 거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꽤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할 거고 다행히 AI도 이 세이브 더 캣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정말 잘 아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죠? 가운데 클릭으로 누르면 어머나 세이브 더 캣 알려줘.
네, 설명을 잘 해요. 블레이크 슈나이더. 이런 식으로 짜면 돼. AI가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 걸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다시. 잠시만요. 어머나, 이게 나오는데. 영상이 꽤 재밌어지겠는데? 얘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그 클릭하실 때 그 가운데 클릭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 뜨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방송 사고가 계속 나고 있지만, 네, 그러면 이런 프레임워크, 뭐 세이브 더 캐시든 영웅의 여정이든 이런 걸 왜 써야 되는가? 프레임워크는 네, 찰떡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프레임워크는 일종의 찰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검증되어 있고 충분히 이 순서대로 하면 괜찮은 스토리가 나올 거다가 이미 분석이 충분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AI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AI에게 이렇게 해, 이렇게 저렇게 해, 이걸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세이브 더켓에 뭐 보드를 만들어, 뭐 비트시트를 이용해. 그렇게 던지면 알아서 잘 해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AI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그 시연 쪽은 이 세이브 더켓 프레임워크랑 챗GPT를 이용해서 챗GPT라는 직원에게 세이브 더켓 형태로 만들어 라고 명령을 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요 설정 먼저 주고 이렇게 짤 거야. 그리고 이걸 비트시트로 만들어. 이거를 4개의 장, 기승전결로 만들어. 그리고 이걸 보드로 만들고 이걸 컷 설명으로 만들어를 차근차근 진행을 할 겁니다. 주요 설정은 뭐 이거는 간단한 거죠. 주인공의 특징, 성격을 미리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이 주제는 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독자의 뒤통수를 칠 건지, 반전 요소들, 그리고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 보통 이걸 많이 쓰죠, 우리 작가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정하는 거예요. 정해서 이제 챗GPT에게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끔 내가 막 이야기를 하면은 엉뚱한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엉뚱한 얘기로 이해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첫 단추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첫 단계를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물어보고 확인하고 좀 이상한데? 그럼 수정을 좀 많이 반복을 처음엔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될 건지 보면 안 보이겠다. 여튼 제가 그 짰던 단편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보려고 넣었던 거거든요.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반전 요소는 뭘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AI에게 던져요. 그 던지는 과정을 한번 던지고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옆에 아마 뜰 거예요. 내 컴퓨터가 아니니까. 잠시만요. 많이 떴다. 맞아. 요거. 제가 그 영어로 구글 시트를 통해서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걸 한글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예요.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비트시트라는 괜찮은 프레임워크, 그 세이브 더켓의 전체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비트시트인데 총 15개로 되어 있고 이거를 한번 해봐. 그 AI는 이미 비트시트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해봐 라고 명령을 해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한번 시연 영상 제가 할까요? 이제 알았습니다. 네. 그냥 비트시트로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1, 2, 3, 4 번호 먹여서 잘 이야기를 해요. 글자가 잘 안 보이나? 그래서 사실 AI랑 하는 건 내가 팀장이고 팀원이라는 챗GPT에게 시키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구글 시트에 정리 이렇게 해두는 거죠. 저것도 실제로 해놓은 걸 그 결과 페이지 보시면 이런 식인데 제시어를 먼저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하고요. 저것도 구글 번역기로
하고 하다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수정을 해야겠어. 제시어도 바꿔서 계속 쌓아나갈 수 있겠죠. 쌓아나가고 오프닝 이미지부터 쭉 정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꽤 설명을 잘 해요. 그런데 번역기를 돌려서 확실히 조금 어색하긴 해요. 저런 것들은 보고 일일이 확인을 해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빨리 진행하려고 중간중간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요. 저기 밑에 보면 시트 종류가 다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을 다 기록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다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시트 4개의 장으로 이것도 역시 기승전결 AI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연 하면 돼요. 잘하시네요. 네. 앞에 15개를 잘 나눠서 줘요, 또. 그래서 되게 편해요. 그냥 나는 해봐. 시키고 해주면 그걸 받고. 대신 그걸 프레임워크라는 찰떡 틀에 넣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돼요. 네, 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결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다 그 시트별로 다 정리를 해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두면은 나중에 편합니다. 보통 챗GPT로 대화하면 대화창으로 길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정리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꼭 분리를 해놓고 필요한 부분 본인이 직접 수정하고 그게 사실 팀장 역할이죠. 그런 것들을 해 나가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요. 네, 다음으로 내가 넘기면 되는구나. 네. 그 다음에 그 4개의 장에서 40개의 보드를 추출하는 과정이 있는데 보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드라는 개념이 세이브 터켓에서 시각적 장면, 시각적으로 어떤 걸 보여줄 것이다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니까 이게 가능하고 시각적이기 때문에 웹툰에 적용하기도 되게 괜찮은 틀이거든요. 그래서 보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드는 40개고 보드에서 다음 보드로 넘어갈 때 장면이 바뀌어야 돼요. 장면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심리 변화, 누군가는 마음 상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보드의 개념이고 이거를 지키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져요. 굉장히 재밌어지거든요. 저런 식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AI는 이 개념은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모르는 것들 중간에 계속 튀어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직접 설명을 또 합니다. 세이브 터켓의 보드는 이런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보면은 묘사, 장소, 감정 변화를 다 따로따로 설명을 해라라고 틀을 정해줬죠. 이렇게 틀을 정해주면 이 틀대로 또 잘 진행을 합니다. 시연 영상 한번 볼까요? 가리는 거. 못 누르. 누를 수가 없어. 잠시만요. 잠깐 놔두면 사라지긴 하는데. 네. 내가 그러면 전체 화면 해가지고 요거 요거 해가지고 오. 가운데로 한 다음에 제가 그냥 눌렀네요. 죄송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서 저런 식으로 던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심리 변화가 부정적, 긍정적으로 가는 것도 확인을 해. 틀로 정해주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이해하기도 쉽고 기계가 설명하기도 쉽고 그래서 편합니다. 붙여 넣으면 돼요. 사실 저 과정이 좀 귀찮긴 한데 아직은 할 수 없으니까. 결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단순 작업이라 네네네. 역시 마찬가지로 보드 어떤 식으로 할지 장면 설명까지 AI가 챗GPT가 잘 설명을 해요. 물론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죠. 그게 팀장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바꿔나가시면 돼요. 차근차근. 그리고 뒤로 갈수록 분량이 많아지거든요. 분량이 많아지면 AI는 슬슬 이제 앞에 걸 까먹기 시작합니다. 다음 거 넘어가시죠. 둘 다 눌렀네? 자, 이제 또 40개의 보드에서 120개의 컷 설명을 만들어. 보통 뭐 웹툰 요새 100에서 120 컷 하니까 설명 만들어. 차근차근. 만들려고 하면 또 잘해요. 저렇게 설명을 주면. 네.
되게 간단하죠. 단순하고. 그래서 AI랑 대화하는 방식은 내가 작가라기보단 약간 팀장 위치로 가는 거에 가까워요. 잘 관리를 하고 어떻게 진행할지 확인하고 얘가 잘못하면 고쳐주고. 그 중간에 끊기거든요. 양이 많으면. 그럴 때는 continue, 계속해 라고 입력을 하면 진행을 합니다. 네, 결과도 간단하게 그냥 똑같아요. 그냥 각 컷별로. 사실 근데 보면은 컷이 40개의 보드를 120개로 하니까 그냥 3컷씩 잡았더라고, 얘가. 이럴 때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중요도에 따라서 바꿔라고 얘기를 하면 또 바꿔줘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 대화하고 얘가 문제 생기면 잔소리 해도 뭐라고 그래도 얘는 말 잘 듣거든요. 계속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네, 이제 120개의 컷을 컷 데이터, 장면이 뭐고 시각적인 부분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이제 한 120개 정도 되면은 얘가 슬슬 까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에 걸 바꿔라고 하면은 엉뚱한 소리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 먼저 문장을 주고 얘를 바꿔, A를 B로 바꿔, 변환해 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한 이쯤 되면은 그쪽이 편해요. 자, 제가 준 건 이래요. 컷 설명, 컷 정보를 만들어야 돼. 컷 내용을 정리해줘. 장면 묘사, 장소, 뭐 대사 내용, 카메라 각도, 효과음, 형태로 만들어줘. 저거 들어가면 컷 작업하기 어렵지 않겠죠. 다 할 수 있으니까. 시연 영상 한번. 그렇게 요청을 하면 잘 합니다. 물론 저게 아마 마음에 드는 결과까지 딱 나오진 않아요. 그런 부분은 보고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 중에서 마음에 많이 드는 거는 또 반영을 하고. 네, 넘어가 주시면 돼요. 결과 볼까요? 네, 결과 한번 보시고.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장면 설명, 카메라 갖고 뭐 할지, 효과음 어떻게 쓸지 다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그 시트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내가 앞에 부분 마음에 안 든다. 뒤집어야겠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프레임워크 앞으로 돌아가서 진행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작업이 가능해요. 네. 네, 다음.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데, 아까 글콘티 방식을 넣으면 컷 형태 PSD로 만들어주는 툴을 그냥 혼자서 만들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AI가 만든 걸 적당히 정리를 해서 넣어요. 그러면 말풍선이랑 컷이랑 안에 지문이랑 다 만들어주는 툴을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저렇게 해서 이제 익스포트 하면은 저기 PSD로 쭉 나와요. 스케치 그냥 하면 되겠죠. 저기도 스케치 기능이 있긴 한데, 스케치하고 뭐,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연동하면은 빠르게 작업이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네. 이건 미공개라는 거죠? 네, 저거는 네, 아직은 미공개 상태예요. 공개를 하려고 했다가 말았는데. 네, 그래서 네, 뭐 별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 AI가 다 한 거 보여드린 거지만 정리를 하자면 챗GPT는 팀원이고 여러분들 시키면 잘 해요. 근데 그 시키는 방법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좋은 방법이 프레임워크, 스토리텔링 프레임워크라는 거. 그걸 이용을 하면 차근차근 어디까지 왔는지, 일종의 협업의 방식이죠. 그런 걸 쓸 수가 있고, 구글 시트 이용하면 편합니다. 구글 번역도 되고 정리도 편하고 쓰시면 편하고, 나중에 저 구글 시트 PPT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 직접 다운받아서 그냥 열어서 써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해보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화하고 얘가 잘 일을 하는지 대화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시면 스토리텔링은 꽤 빠르게 편하게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어서 자 이제 그죠? 다 했으니까 이제 그림 쪽 해야죠. 그림 쪽 웹툰 이미지.
네. 이 지점에서 조금 질문들이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아, 하실 것 네네네. 같아서. 네네. 질문, 네, 있으신 분? 챗GPT 관련 스토리텔링? 처음에 시작할 때 어찌 보면 시놉시스를 그대로 네. 지시로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시놉시스를 설정했던 게 어떤 이미지죠? 처음에 네. 설정을 잡을 네. 때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결말까지 다 네. 작성을 하시고 네, 맞아요. 네. 정확하게 지시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게 15개의 비트시트로 나눌 때 혹시 네. 작가님이 써놨던 그 글자를 아무 생각 없이 무시성으로 15개를 구분시켜 놓진 않습니까? 아, 제가 넣었던 거는 그죠. 시작점, 그리고 끝점, 반전 요소,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넣었었어요. 완전 신호는 아니고. 네네. 그걸 어디에 배치할지는 쟤네가 잡아서 놓고, 제가 안 넣은 왜 비스토리 같은 거는 제가 안 넣었거든요. 그거는 다른 재밌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은 알아서 넣고, 새로운 등장인물, 뭐, 마을 사람들 이런 것도 알아서 넣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능해져요. 확실하게 구분이 딱 내가 생각도 안 했던 네네네. 거보다 네네. 필요하다면 그 위치에, 비트시트에 필요하다면 그거를 넣더라고요. 예. 네. 물 마셔야지.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이용해서 아까 전에 최종 결과물을 이제 배치까지 다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 퀄리티가 네. 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 지금 이야기가 재밌게 되는지 네. 퀄리티 수준이 네. 궁금합니다. 퀄리티 수준을 얘네가 체크를 할 수는 없죠. 그거는 팀장인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어느 정도 네. 원하는 수준에 어느 정도까지 네. 지금 올라온 것 같이 느껴지시는지. 저는 한 70%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저걸 단편을 먼저 만들고 그걸 그대로 한번 다시 해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흐름과는 조금 다르긴 해요. 조금 다르긴 한데, 포인트,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잘 잡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리에이션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 재밌네? 좀 아쉽긴 한 부분은 따로 또 정리를 하면 되니까 아쉽긴 한데 괜찮네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 1화를 만들었다 치고 1화가 예를 들어서 120컷 이상이 됐을 때 챗GPT가 기억력이 좀 없어진다고 네네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100컷 안에서 일단 1화를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2화를 만들 때 1화의 내용을 전부 다 다시 학습을 시켜서 갈 수 있는 거가 기억력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네. 그럴 경우는 네. 제일 처음 넣었던 그게 들어가야 될 거예요. 처음에 1화의 시작점은 이거고, 반전은 이거고, 끝은 이거고. 이거는 안 바뀌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넣고, 그 다음을 이야기를 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100화, 200화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때마다 그것들을 전부 다 입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이제 AI 등장한 지 이제 1년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 기술은 전혀 없어요. 개발된 게 없으니까. 아마 앞으로, 세이브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그 네네. 작품에 대한. 네네네. 아, 없어요. 그럼 네. 할 수 있다면 이거는 1회차 신호부 갖다가 저거 네. 설정을 이렇게 네. 하니까 네. 어떻게 할 거냐. 네. 팀장의 역할이죠. 네. 2회차 스토리 네. 적어주고 네, 그죠. 식으로 네네. 하는 게 네. 컨트롤은 사람이 일단 해줘야 지금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근데, 지금 이 코피 이 시스템은 네. 그 뭘로 하시는 겁니까? 이제 클립하고 완전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툴이에요. 원래 저 공개를 할까 하다가 어쩌다가 까먹고 공개를 안 했던 건데, 이번 기회에 그냥 이런 식도 가능하다. 나중에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연동도 할 생각이 있거든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챗GPT, 정확하게 있는 GPT AI, API 쪽이랑 연동을 해서 제가 설명했던 구글 시트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통합을 시키긴 할 거예요. 지금은 테스트 정도입니다. 현재까지는 장편보다는 이제 단편에 그거는 사용하는 사람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다. 네네네네. 관리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죠. 결국 얘네는 기억을 못하니까 그 기억을 인간이 대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세대 정도 갔다 가야 돼. 네. 질문 있으신 분? 넘어갈까요? 네.
25가 원래는 무료로 사용하시다고 했는데 그 작업도 75를 원래 사용하시는 네? 앞에 설명하신 네네네. 작업들이 전부 아, 네. 포로 사용했어요. 네. 근데 포는 3시간당 25번 네.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네. 아까 반복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네네. 그 25분만으로도 충분하시는 건가요? 3시간? 저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긴 해요. 제가 질문은 되게 간단하게 했거든요. 챗GPT한테 질문은 사실 많이 안 했어요. 간단하게 던지고, 제일 마지막에 120 컷 할 때는 조금 부하가 걸리긴 했어요. 그때는 안 됐었는데, 그것도 곧 풀리겠죠. 올해 그 7월, 8월 정도 되면 챗GPT 4.5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때쯤 되면 아마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거니까, 그거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 것 같죠? 네, 이제 그러면 네, 스토리 자동으로 이제 챗GPT랑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미지도 만들어 보시죠. 네. 기본 틀 열심히 만들었죠? 이미지를 협업을 해 봅시다. 그러면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마 대부분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설명하자면 스테빌리티 AI라는 곳에서 개발을 했고 개발 비용이 한 8억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근데 얘네가 무슨 생각에선지 이거 내가 8억 들여서 개발을 했지만 아무나 써. 니들 다 써도 돼. 라고 공짜로 무료로 풀어버렸어요. 니들 마음대로 학습시키고 마음대로 써. 어떻게 쓰는지도 다 알려줄게.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와, 이건 8억이면 집이 몇 채야. 저렇게 대범함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하고 굉장히 큰일이 벌어지긴 했죠. 저렇게 하고 얘네가 손해를 받느냐? 뭐 그건 또 아니에요. 한 2조 정도를 또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도 괜찮고 우리도 즐거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은 스테이블 디퓨전 모멘트, 스테이블 디퓨전 순간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한 상태예요. 스테이블 디퓨전, 그림 그리는 AI의 장점은 일단 무료죠. 무료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무료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학습을 시키고 그걸 다른 사람이 만든 거 합치고 다시 학습을 시키고 합치고를 계속 지금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또 이걸로 무슨 툴을 만들어 볼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꽤 예전, 저게 8월 달 정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만들어지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 저 정도고요. 지금도 이 속도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 게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장점을 봤으니까 단점 봐야죠. 네, 그래픽카드 좋아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AI를 학습시키고 구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픽카드 좋은 거 써야 되고 VRAM 좋은 거 써야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특히 요새 그래픽카드 가격이 금값이라 힘들어요. 그리고 관련 지식들. 저게 그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미드저니 쪽 서버 쪽에 연동을 해서 그냥 채팅창에 치면은 그쪽에서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걔네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뭐 파이썬, 뭐 희한한 거 파이썬, 뭐 기터브 이런 거 저런 거 배워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각자 뭐 만들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 파악하는 거, 그걸 파편화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딴 거 만들고 저 사람 딴 거 만들고 하니까 그거 파악하는 것도 꽤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좀 힘든 부분,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된 툴은 굉장히 많아요. 뭐 드림 스튜디오 저거는 안 하셔도 돼요. 저건 나중에 PPT 하셔서 보시면 될 거고 그냥 저런 것들이 있다. 사실 되게 많지만 저거 말고도 더 많지만 대부분 다 웹UI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디퓨전 AI 가지고 듣는 이야기들, 사람들이 쓰는 거 다 이거 이야기거든요. 왜 이걸 쓰는가? 일단 설치가 그나마 다른 것들보다 좀 편하고 얘가 제일 처음 만들어지고 어떤 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성능이 되게 좋아요. 성능이 되게 좋고 활용도도 되게 좋아서 대부분 여기 된 플러그인 만들고 하고 또 외부랑 연동도 가능해서
포토샵을 쓰면서 AI 작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크리타는 그 페인터 비슷한 건데 그런 것들과 연동도 가능하고 블렌더, 3D 프로그램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웹 UI 저거를 쓰면은 웬만큼 쓸 수 있어요. 저거는 사이트 한번 볼까요? 저건 사실 다른 사람들도 막 설명을 하는 거라서 그냥 한번 보여만 드릴게요. 아래로 내려주시면 제가 할까요? 번역을 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번역까지는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난 번역 필요 없지만. 오. 뻥이에요. 아마 이 UI 보셨을 거예요, 다들. 이렇게 생긴 거. 대부분 이거 쓰거든요. 이런 거 쓴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어떤 거였더라? 제가 뭘 켰을까요? 설치법은 이거 그거다. 안 했습니다. 네. 설치 방법도 나중에 PPT 이거 공유를 드릴 거니까 설치 방법 링크도 있어요. 저게 그래도 좀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좀 더 설치하기는 좀 편하실 거예요. 저거는 나중에 PPT 한번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거고. 사실 뭐 그림 그리는데 굉장히 좋지만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 걸림돌, 특히 웹툰 작업에서는 꽤 걸림돌이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스테이블 디퓨전 설치하고 웹툰 해봐야지 할 때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이 걸림돌들일 거예요. 먼저 뭐 일러스트 하나 만드는 거 되게 기깔나게 멋있게 잘 만들죠. 근데 우리는 몇천 장, 몇만 장을 같은 스타일과 같은 캐릭터를 계속 등장을 시켜야 돼요. 결국 캐릭터 스타일의 일관성 유지하는 게 걸림돌이 돼요. 굉장히 이거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은 안 됐거든요. 완전히 해결은 안 됐고. 그리고 위도대로 자 그냥 워낙 이쁜 그림은 나오지만 내가 하고 싶은 연출, 하고 싶은 표정, 하고 싶은 손가락 모양, 하고 싶은 각도 이런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다 보면 리터칭도 해야 되죠. 리터칭 해야 되면 레이어 분리 아니면은 그 선화 작업, 선화 분리 이런 것들도 사실 번거로워요. 그런 것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웹툰 작업을 하시면 저런 데서 이거 힘드네 라는 부분 그런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저런 부분, 특히 걸리적거리는 부분, 여러분들이 결국은 맞닥뜨릴 부분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관성 유지 방법은 사실 저거 4개예요. 프롬프트, 그리고 모델, 로라 추가 학습이라고 하는데 추가로 학습하는 부분, 그리고 이미지 투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일관성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프롬프트. 프롬프트는 뭐 다들 이미 익숙하게 잘 아시겠지만 아까 꽤 처음에 AI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좁힌다고 그랬죠. 이 프롬프트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내 질문에 가장 맞는 답을 끄집어내게 돼요. 그래서 프롬프트랑 클립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쳐서 클립은 그 하나의 설명 단위예요.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 단어 단위라고 하면 되겠네요. 뭘 설명할지 단위고, 프롬프트는 사실 웹 UI 써보면은 무한정 입력이 가능하긴 한데 사실은 그 길이 제한이 있거든요. 무한정 입력을 하면 그걸 받아서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압축을 해서 던져요. 그래서 무한정 적으면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75자인가 그런데 그 안에서 적당히 내가 원하는 걸 잘 표현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영어라서 영어로 입력을 해야 되긴 한데 구글 번역기 있으니까 번역기 쓰시면 그래도 웬만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통일성을 나타내기 위한 프롬프트. 저 같은 경우는 주인공 캐릭터 짧고 뻗친 하얀 머리, 날카로운 눈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면 그걸 저런 식으로 해놔요. 저런 것들을 캐릭터들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저거를 저장해 놓으면 편하겠죠. 저는 아예 저는 구글 시트 좋아하는데 구글 시트로 아예 이런 쉽게 입력할 수 있는 시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이걸 쓰면 되게 편하거든요. 나중에 그 PPT 공유되면은 꼭 이거 복사해서 쓰시면 훨씬 편해집니다. 이건 제가 잠깐. 어디 갔지? 여기다. 이런 식이에요. 인물 골라서 클릭을 하면은 반영이 되고요. 표정도 많죠. 부끄러운 표정 하면 바뀌고
카메라 각도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정리를 하는 툴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걸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면서도 나는 좀 덜 괴로운 방식이 돼요. 그래서 이거 공유를 드릴 거니까 한번 나중에 써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직접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설정 탭도 있으니까 복사해서 입력을 하시면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 바바바 바나나 이렇게 해서 하면 그냥 바나나가 들어가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복사해서 쓰면 편해요. 이런 거 여러분들도 PPT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긴 프롬프트가 나오겠죠. 주인공이 숲속에서 화난 표정 해서 넣어봐요. 지금은 그 다른 그 조정하는 요소, 일관성 요소들은 빼고 프롬프트만 사용을 해서 하는 겁니다. 탭이 너무 많네. 좀 정리하고, 근데. 이거는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라. 숲속에서 주인공이 환한 표정으로 정면 샷. 한 4개 정도를 추출을 하면 모델도 종류가 되게 많아서 저건 일러스트 약간 웹툰 느낌 나는 모델을 썼거든요. 근데 보면 저는 분명히 정면, 숲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해요. 얘는 정면이구나. 나오는데 정면이라고 했지만 정면이 딱히 안 나와요. 분명히 저는 숲속에서 정면을 하려고 그랬는데 말 안 듣죠. 제가 프롬프트 되게 많이 적었잖아요. 얘네가 적당히 쳐내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 그럼 얘 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프롬프트만 이용하게 되면 생기는 단점이 글로만 설명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은 걸 다 표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리고 원하는 걸 만들려면 그래서 계속 반복. 이거는 괜찮나? 이거 좀 이상한데 다시. 이걸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가차라고 합니다. 계속 반복. 뽑기가 괜찮게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안 나와. 그래서 가차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앞에 프롬프트에 더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방법들, 다른 것들을 계속 겹쳐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몇 가지는 학습 모델, 그리고 추가학습, 컨트롤넷이라는 거랑 이미지 투 이미지 이런 것들을 써야 합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모델은 우리 인간의 뇌를 따라한 게 AI라고 그랬죠. 모델은 이 학습한 뉴런 구조를 저장을 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면 안에 숫자 데이터만 가득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막 학습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일러스트 형태로 할 거야. 나는 완전 실사 형태로 할 거야. 나는 일본 만화 형태로 할 거야. 그런 식으로 각자 목표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고맙게도 그걸 그냥 가져다 쓰거나 가져다 써서 또 학습을 추가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그림체를 좌우하게 되죠. 네. 이거는 같은 프롬프트를 넣고 모델을 바꿔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실사 모델 쪽을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똑같은 프롬프트로 모델만 바꿔서 테스트를, 이게 아마 일러스트 형태. 표현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같은 주제를 줘도 사람들마다 다르게 그리듯이 얘네들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거는 뭐였더라? 아마 서양 만화 스타일이었던 것 같은데. 카메라 각도도 다르고 자세도 다르고 표정도 다릅니다. 요 왼쪽에 쭉 있는 것들이 작가들. 어떤 거죠? 아까 왼쪽에 쭉 있었던 사람들. 왼쪽에 그것들은 모델들이에요. 내가 막 볼 네, 수 있나요? 네, 다른 사람들이 만든 학습한 모델들 리스트. 몇백 개 될 거야? 몇백 개 넘나? 이번에는 반실사 형태. 그래서 모델을 골라가면서 하면 그림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좁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편한 방법은 일단 모델, 내가 내 스타일에 맞는 모델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뭐 실사, 반실사, 모델을 올리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일단 내가 원하는 가장 큰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추가학습 모델. 추가학습 모델이 뭐냐면 앞에서 모델은 전체 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 모델 같은 경우는 왜 매트릭스 보면은 싸우는 거 하나도 모르던 주인공이 싸움 기술 두루룩 다운받으면 그때부터 싸울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내 원래 모델에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추가학습 모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레고 블럭처럼 모아서 붙이면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꽤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습하는 방법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건 로라라는 LORA라는 방식을 되게 많이 쓰고요. 거의 저게 기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추가학습 모델 로라 이야기하면 아 추가학습 모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라를 이용을 하면은 만화 캐릭터도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저기 세 번째 거는 그 김영태 작가님의 그림체를 학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거는 한복, 우리가 입는 한복을 학습을 시킨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스타일도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위상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그림체를 AI에게 학습을 시켜서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꽤 많은 웹툰 작가, 웹툰 에이전시들이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컨트롤넷 같은 경우는 이게 앞에서는 그림체고 뭐 스타일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거는 명확한 포즈 그리고 표정, 손가락 등을 설정하는 부분이 컨트롤넷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는 글이랑 글만으로 조정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컨트롤넷을 이용하면 설명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림으로 설명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상세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 특히 좀 무서운 게 저 기술이 2월달 나왔거든요. 올해 2월달 나왔는데 6월 10일에 나오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저걸 쓸 수 있게 플러그인이 나왔어요. 그게 굉장히 빨라요. 나오면 써먹고 나오면 적용시키고 해서 굉장히 스테이블 디퓨전 좀 빨라요. 네, 한번 시연을 보시죠. 저게 그림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넣고 저걸 해석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뼈대, 포즈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해석을 하는 방식이고 컨트롤넷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모델들, 다양한 모델들을 그냥 묶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뎁스맵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 쓰는 노멀맵. 그래서 저 사진을 기반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느리다. 그러면 저 정보를 가지고 저 위에 있는 글이랑 이 정보를 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만들어 봐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클릭. 원래 프롬프트는 아까 그 한복 모양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 사진을 기반으로 거의 그대로 덩어리감을 유지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저는 거의 똑같이 나오고 이거 같은 경우는 포즈만 가지고 오겠다예요. 포즈는 유지하면서 덩어리감은 달라졌죠. 이런 식으로 하면 카메라 각도 같은 거 정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끝났나? 네, 그리고 그냥 사진 말고 뼈대만 넣어도 돼요. 또 뼈대만 모아서 넣는다던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뼈대를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잘 하죠. 끝. 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글과 이미지를 동시에 적용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걸 더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런 식으로 뼈대를 놓고 그 프롬프트를 바꿔본 거죠. 프롬프트 뭐 SF, 이쪽은 한복, 이쪽은 뭐 사무실 이런 식으로 하면 포즈는 똑같이 유지를 하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대를 만드는 게 사진에서 추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예 관련된 툴이 있어요. 그 포즈 메이커라고 그냥 툴도 있고 저거 한번 링크 열어주실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포즈 뼈대를 조정을 해서 저걸 넣으면 그 포즈대로 그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클립 스튜디오 많이 쓰시죠? 클립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다시 두 번째 거. 네. 저런 식으로 뼈대를 만들 수 있는 클립 스튜디오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쓰시면 편합니다. 저것도 PPT 링크에 넣어놨거든요. 한번 깔아 쓰시면 저거 뼈대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포즈 넣고 진행을 하면 편하겠죠. 네, 블렌더 쪽도. 그리고 만약에 블렌더 3D 툴 쓰시면 얘가 성능은 어머나. 네, 네. 얘가 성능은 제일 괜찮아요.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내려주시면 네. 얘는 손가락 같은 것도 다 표현, 네, 이런 거 보면은 손가락 놓고 손가락 그대로 표현 가능하죠. 또 내려주시면 손가락 표정 이런 것들도 다 컨트롤이 가능해요. 조금, 네, 내려주시고 표정 이런 것들은 입 벌린 정도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요새는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컨트롤 넷 1.1 진행되면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는데 웬만큼 이 정도면 네, 원하는 표현 충분히 가능하겠죠. 무서운 세상이죠, 진짜. 그게 가능합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 일관성 유지가 굉장히 잘 된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블렌더 같은 3D 툴도 익혀두시면은 여러분 작업할 때 편하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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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해봤던 건데, 제가 만들어서 강남대로 모델이거든요. 스케치업 모델에서 이 이미지의 뎁스맵, 그 공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공간 정보거든요. 멀수록 까매지고 가까울수록 하얘지는. 이게 그 스케치업 제가 만들었던 툴 윅스에서 저걸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요. 저런 것들을. 이거를 넣고 제 1950년대 뉴욕을 만들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똑같은 걸 넣고 네온사인 그 사이버펑크 도시로 만들어. 해석 잘 하죠. 자동차 모양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괜찮습니다. 아포칼립스로 만들어져. 빌딩들은 모래더미가 되고 자동차 모양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국, 고대 항구로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자동차는 저런 식으로 화분으로 바뀌고 적당히 그래도 잘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스케치업으로 이런 걸 만들고, 여러분들 스케치업 모델 여러 개 안 사셔도 되겠죠. 그냥 하나 사서 넣고 만들어
라고 하면 배경 뚝딱 만들어집니다. 물론 네, 사진에서도 많이 보신 곳이죠. 여기 사진에서도 추출이 가능해요. 한번 저것도 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좋은 각도 나오면 사진 찍어서 그걸 웹툰 배경으로 쓰시는 것도 가능해요. 네, 영산대학교 입구. 네, 저렇게 뎁스맵을 뽑고 저게 사이버펑크였나? 그럴 건데. 네, 영산대학교를 사이버펑크 형태로. 웹툰 배경 뚝딱이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스타일로 사진 찍어서, 뭐 교실 찍어서 하셔도 될 거고. 얘가 뭐였더라? 아포칼립스였나? 네. 아포칼립스로 가니까 모래더미. 구조는 유지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작업이 굉장히 좀 자유로워질 거예요. 원하는 사진 찍어서 진행을 하면 되니까. 저게 뭐였더라? 고대 한국이었나? 네, 고대 한국 형태로 잘 만들어 줍니다. 편하겠죠? 잘 쓰면. 네, 그리고 대충 낙서를 하면 저렇게 바꿔주는 것도 스크리블이라고 하는데, 낙서를 하면 막 저렇게 개떡같이 만들어도 찰떡같이 만들어져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확률이 좀 낮긴 해요. 저런 식으로 그리면. 최대한 이런 식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건 제가 타로 카드에 그냥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만들다가 그냥 배경으로 깔려고 했던 건데, 적당히 슥슥슥 하고, 여러분들 이런 거 금방 그리죠. 한 1, 2분이면 그리죠. 이런 거 해서 실사 형태로 만들어. 반실사 형태, 일러스트 형태로 만들어 해서 만든 거예요. 타로 카드가 있어 라고 프롬프트에 적으면 타로 카드 디테일하게 잘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게임 쪽에서 특히 이런 식으로 쓰려고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면 컨트롤 넷의 한계점. 꽤 많은 게 가능한데 뭐가 안 되냐. 색감, 전체 분위기 어떻게 잡을지, 빛이 어디서 떨어질지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 정보는 없어서.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미지 투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가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걸 좁히는 질문의 방식인데, 이거는 전체 색감, 전체 레이아웃, 분위기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그냥 적당히 그리고 일정의 리터칭 개념에 가봐요. 적당히 그리고 그걸 주면 얘가 프롬프트랑 뭐 이것저것 맞춰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리고 색감 잘 알고 내가 원하는 포즈,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배우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 다른 일반 사람들이 작가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AI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는 그 크리타라고 페인터 비슷한 툴이 있거든요. 그거랑 웹 UI랑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크리타가 뭐냐면 오픈소스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림 툴이고요. 이게 그 파이썬을 써요. 파이썬으로 플러그인을 만드는데, 그 스테이블 디퓨전, 걔도 파이썬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연결시키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관련된 툴도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플러그인이고, 저건 공식 사이트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설명할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숲속에서 주인공이 화난 표정으로 있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저기 크리타라는 툴이고, 그냥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 비슷해요. 색칠하고, 나는 배경을 남색으로 하겠어, 이러고 칠하는 거죠. 숲 그리고, 네, 대충 막, 어차피 AI가 손댈 거니까 분위기 위주로. 가운데서 빛이 올라올 거고, 그 위에 레이어를 그리고 그냥 러프하게 그려요.
대충 뭐 한복 입고 저런 거 하시는 거 금방 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피부색 어떤 식으로 할지. 머리 색깔은 뭐 흰색. 옷도 위아래로 검은 한복. 사실 좀 막해요, 막 하고. 빛이 역광으로 들어오는 거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전체 분위기는 나왔지만 뭐 써먹을 수 있는 그림은 아니죠, 여기까지는. 보면은 왼쪽에 그 프롬프트 입력하는 창이 있거든요. 저게 그 크리타에 들어가는 스테이블 디퓨전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작업을 적당히 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바로 이미지로 전환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전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퀄리티가 나오죠. 모델을 바꿔가면 뭐 실사도 될 거고 반실사도 될 거고. 그리고 얼굴 부분만 디테일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굴 수정하고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고. 그래서 내가 그림 그리는 감각을 유지를 하면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해요. 이미지 좀 키우고, 이미지 키웠으니까 좀 흐려진 얼굴 같은 부분은 한 번 더 이미지 투 이미지 입혀서 퀄리티 올리고. 여기 포토샵 플러그인도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 좋아하시는 분 포토샵 쓰셔도 될 거고, 클립 스튜디오는 아직 저게 플러그인이 안 나왔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디테일 좀 더 올라갔죠. 그림 부분 제거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던 분위기는 유지가 됩니다. 식으로. 그 부분이 좀 한복 같지 않으니까 그게 다시 리터칭. 무늬 넣고 다시 이미지 투 이미지로 손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나가면 내가 원하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유지를 하면서도 꽤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 잘 써먹으면 좋을 것 같고 겁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같은 배경에서 그냥 적당히 또 넣고 다른 각도 넣고 뭐 프롬프트도 약간 밑에서 보는 걸로 해 라고 넣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또 조금 수정하면 되겠죠. 배경도 저렇게 대충 넣고 부서진 뭐 교회 안 인테리어를 만들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잘하죠. 그 느낌 레이아웃 살리면서도 내가 원하지만 더 나은 퀄리티로 잘 만들어냅니다. 뭐 스타일이 꼭 저거냐 아니면 뭐 이건 지브리 스타일로 프롬프트도 바꾸고 모델도 바꿔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할 거고, 여러분들 캐릭터를 학습시키면 똑같이 되겠죠. 캐릭터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섞어 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지 투 이미지랑 컨트롤 넷을 섞어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스케치 넣고 색감 넣고 이걸 동시에 먹여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사, 뭐 일러스트 형태로 만든 거예요. 네. 이건 크리타에서는 컨트롤 넷이 안 돼서 그냥 웹 UI에서 진행을 하는데, 방법은 앞에서 했던 거랑 같아요. 이미지 투 이미지 쪽에 넣고 저 이미지를 컨트롤 넷에서 스케치를 참고를 해서 만들어
되는 거죠. 색감 유지하고 각도 처음에 대충 했던 그림보다 더 정확하게 원하는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걸 실사 형태로 실사 형태임에도 내가 요청했던 것들, 내가 던졌던 질문들에 잘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뭐 캐릭터 배경 제거도 해야 되고 선만 추출하는 것도 사실 이건 약간 팁 쪽에 가까워요. 팁인데 이런 식도 가능하고 캐릭터 배경을 제거하는 건 처음 만들 때부터 배경을 빼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배경은 블랭크 백그라운드, 뭐 화이트 백그라운드 해서 배경을 최대한 빼겠다라고 명령 프롬프트를 줘야 돼요. 프롬프트 주고 이미지 투 이미지도 배경을 빼고 그러면 저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뭐 포토샵 적당히 쓰면 분리가 되겠죠. 뭐 포토샵 특히 지금 2023 들어가면서 객체 분리가 됐거든요. 그게 AI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분리하는 건데 포토샵 쓰시면 생각보다 꽤 분리가 잘 되고요. 그리고 웹에도 그런 서비스 하는 데가 많아요. 저 링크 보시면 저기도 꽤 편한데 이것도 나중에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면 AI 이용해서 그림을 편집하는 툴이거든요. 리무브 백그라운드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원고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분리해줘요. 이런 거 쓰시면 편하겠죠. 이런 거 쓰셔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그 스테이블 디퓨전의 툴을 이용해서 캐릭터 선화 원래 이미지는 선화까지 다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까 로라를 이용하면 선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선을 분리하면 내가 추가 작업을 하거나 하기도 편하겠죠. 이것도 일종의 팁인데 네, 이것도 좀 한번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라. 컨트롤 넷에 원하는 이미지를 넣고 저건 나중에 직접 할 때 아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선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얘를 기반으로 해서 선화를 만들어 라고 명령을 주는 거죠. 됐나? 그러면 저걸 기반으로 나름 꽤 잘 분리를 해줘요. 저 클립 스튜디오로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하게 진행이 됩니다. 대충 이 정도인가?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하시면은 꽤 잘 되겠죠? 박수 칠 타이밍이 아닌데? 그럴 거 같죠? 근데 지금 사실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든가 그런 AI가 나온 지 이제 1년 안 됐어요. 지금 8월달 정도 나왔거든요. 작년. 초반에 게임 개발을 어떻게 했냐면 저거 팩맨 그리는 건데 저게 어떤 식이냐면 칸을 나눠서 칠을 해요. 칠을 하고
1000을 입력하고 그거를 10진수로 바꾸면 128이거든요. 그걸 입력을 해서 이미지를 입력하는 방식을 처음에 썼어요. 하지만 요새는 그런 식으로 누구도 작업을 안 하죠. 예전에는 저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게 그래픽 디자이너, 그림 그리는 사람의 기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안 쓰죠. 오늘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1년 정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 나오고 지금 이제 AI가 나왔고 거기 관련된 툴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툴들이 개발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챗GPT, 웹UI 이거는 한 1년 뒤면 누가 그런 거 써? 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잘 알아두시고 참고하시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너 그런 거 써? 라는 얘기 듣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발전되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챗GPT API를 이용해서 나오는 건데, 왜 팀1이라고 그랬죠? 기존의 챗GPT는 팀1인데, 이거는 AI가 다른 AI에게 일을 시켜요.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시키고 그 AI는 일을 하고 AI끼리 협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서로 막 일 주고받고 토의하고 하거든요. 저걸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이거는 AI 개인이 아니라 AI 팀이랑 일을 하는 느낌이 돼요. 저거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더 세련돼지고 더 좋아질 거거든요. 저거 시연 영상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 세이브 더 캣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이브 더 캣 조사해 라고 다른 AI에게 던지고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연구해 다른 AI에게 줘요. 그러면 각 AI들이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다시 그 팀장 AI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시 토의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스토리도 만들어내고 그걸 기반으로 다시 더 고도화시키고 그걸 반복을 계속 하더라고요. 보고 있으면은 약간 섬뜩하기도 해요. 와, 이 정도까지 깊이 있게 진행을 하는지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 요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계속 발전할 거예요, AI는. 네. 그리고 최근에 어도비에서도 AI 만들어서 공개를 했거든요. 저런 것들도 있으니까 저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포토샵 만드는 데서도 AI 만들고, 왜 클립 스튜디오도 AI 하겠다고 얘기 한번 했다가 반대 클립 맞고 이제 접었는데 기술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걔네들도 이제 남들이 좀 보편화되면 걔네들도 꺼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클립 스튜디오로 AI를 하게 되는 시점이 곧 올 거예요. 곧 오게 될 거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네, 진짜 끝이고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앞으로 꽤 많은 일도 있고 섬뜩한 것도 꽤 많이 보셨겠지만 결국 인간의 특징은 결국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게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좋은 AI라는 친구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답을 찾을 거고 어떻게 찾을까? 챗GPT, AI는 우리 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좋은 팀원, 우리가 일을 시키고 언제든지 뭔가를 요청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될 거고요. 챗GPT랑 협업하면 스토리텔링 쉽게 하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면 얘네들은 지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좋은 팀원이 될 겁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이용하면 어떻게 원고를 만드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좀 무섭고 하지만 오히려 더 창작하기 좋은 툴들이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시대가 올 거고 창작의 방향이 바뀔 뿐이지 여러분들은 창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계속 창조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거예요. 네, 이대로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